여러분, 부엌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재물운과 건강운을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이 주방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 이 주방에서 재물운을 살려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여 오늘은 부엌에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의 집안에 재물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전혀 의외의 것 3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달리 현대의 주택구조는 거의 모두가 실내형입니다. 이러하기에 이젠 그 방향이나 위치에 관한 이야기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 주방에서 이젠 통풍과 환기의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워진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실외에 부엌이 있어 또 부엌 양쪽에 문을 두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먼지는 상대적으로 많았으니 위생적이지는 못하였지만 이 환기나 통풍에 관해서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있죠. 하여 현대의 주방에서는 여러분들 이 환기와 통풍에 관해서 유독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현대의 주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환기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전제로 된 이유라야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는 풍성한 재물운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꿀단지를 두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에 꿀을 발라놨나? 뭐 그렇게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었을까요? 여러분, 꿀이 달고 좋아서 그러하셨을까요? 이는 바로 꿀이 가장 귀한 것이고 소중한 식품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꿀은 바로 많은 노동력의 상징이며 또한 이 노동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이 꿀이 재물운을 살려준다고 말을 하셨으며, 마치 벌과 꿀이 분봉을 하는 것처럼 이 꿀단지를 주방에 두게 되면 집안에 재물운이 쑥쑥 성장한다고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물론 우리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웬만한 병에는 이 꿀을 모두 섞어서 처방을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이 꿀을 아주 소중한 약재로 여겼었죠. 그럼 여러분, 과연 서양에서는 이 꿀이 약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매번 이 꿀을 처방을 했었을까요? 이 꿀은 부정한 것,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분은 이 꿀을 남쪽에 두면 재물운이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이러한 방향의 의미보다 이 꿀을 단지에 담아 주방에 두는 것만으로도 이 주방의 부정한 기운, 나쁜 기운이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재물운이 살아난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음양론으로 살펴보아도요, 이 꿀은 아주 강한 양기를 가진 식품입니다. 물론 이 주방은 이 집안에서 가장 강한 음기를 가진 장소이고 말이죠. 이렇게 하여 이 두 기운이 서로 중화되는 것이며 아주 강한 좋은 기운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것이 주방의 기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주방의 기운이 살아나게 된다면 이 주방이 의미하는 재물운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여 이 꿀은 가장 밝은 곳에 두시되 또한 가장 높은 곳에 두십시오. 물론 그 양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꿀은 자체가 황금색이죠. 이 밝은 색이 잘 드러나는 아카시아 꿀로 밝은 용기에 담아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고 이를 차를 타서 드시든 음식에 넣어 드시든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 재물운이 쑥쑥 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쌀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 쌀을 항아리에 담아 부엌에 보관을 하셨었죠. 물론 이는 편리를 위해서 그러하셨겠지만 우리 전통의 신앙인 조항신 사상과도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쌀 항아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조항신은 집안에 평안을 가져오고 번영을 만들어준다고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굳이 이런 무속신앙이 아니더라도 이 쌀은 쌀통에 잘 담아서 보관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쌀에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꿀이 강한 벌의 노동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쌀은 인간의 많은 노력과 수고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여 그 의미가 재물운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역시 우리 오행학적으로 따져도 토행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이것이 재물운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이 쌀은 강한 양기를 가진 식품이라서
이 주방에 강한 음기의 기운을 중화시켜서 이 주방의 기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풍수 도구라는 거예요. 네, 하여 이 쌀을 주방에 두면 재물운이 쑥쑥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이 쌀을 담아두기 위해서 반드시 쌀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는 쌀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 하여 여러분 비싸지는 않더라도 작더라도 이 쌀통을 주방에 두시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가 칼꽂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풍수학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방에서 풍수학적으로 가장 해로운 것을 한 가지를 꼽으라 라고 말한다면 바로 칼이라고 말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칼은 또한 주방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소품인 것이죠. 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방에 칼을 두지 않는 집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며, 어쩌면 이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일 것이며, 또한 이렇게 한다면 너무나도 불편한 일일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네, 하여 이를 반드시 소중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반드시 칼꽂이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우리 조상님들도 이 칼이 녹슨다면 집안이 망한다 라고 하셨고, 이 녹슨 칼은 귀신을 불러들인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네, 하여 무속인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소품이 이 녹슨 칼이고 또 날이 잘 선 칼입니다. 물론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이 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주부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정설이며, 이 칼끝을 보고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주부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하여 이 칼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늘 사용할 때마다 이를 꺼내야 하니 또한 불편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칼꽂이를 하나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음양학적으로도 이 칼은 강한 음기를 가진 물건이며 차가운 물건이라서 이 주방의 기운을 더욱 강한 음기로 만들어내기에 이를 드러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칼꽂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방의 기운이 중화되지 못한다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집안의 재물운이 상승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현대에는 이 칼의 종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안에서 주방에 칼이 하나밖에 없는 집은 없으실 것입니다. 네, 큰 생선을 자르는 칼부터 작은 과일을 자르는 칼까지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5개 이상씩은 다 가지고들 계시죠. 네, 하여 또한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서 보관하기 용이한 것이 바로 칼꽂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칼꽂이 하나 장만을 하십시오. 네, 저희 집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리 비싸지도 않고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네, 요즘 것들은 살균도 아주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말이죠. 네, 이는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쑥쑥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주방에 두어야 할 3가지, 이 주방을 통해 만들어진 기운이 잘 살아나서 재물운이 쑥쑥 살아날 수 있는 그 3가지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